일단 원내 사당은 하나가 돼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강력한 규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새로운 선택,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가 생기든 다 합류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야권 공조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특검연대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판이 바뀌는 건 특검연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입니다. 이것이 2차 이제 여진이 되겠죠. 본진이 있으면 여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막 깔아뭉개고 무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가 벌써 공개적인 반론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뭐라 그러냐. 법치가 무너졌다 오늘. 공정이 무너졌다. 아예 야당하고 똑같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돼버리면은 국민의힘도 무사하지 못해요. 여기도 앞으로 이 단일한 대우로 유지되는가도 저는 의문이지만은 계속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미세균열이 갈 것이고, 이것이 이제 총선에 공천하고 같이 휘말려가지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정치의 판이 바뀌고 있다.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어느 당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당도 피해갈 수가 없고, 심지어 이 효과는 선거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네. 네. 자,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금 이제 병리평으로 가느냐 아니면 연동형으로 가느냐, 이것은 오늘 토론의 주제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야사당이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좀 추론만 하고요. 김종욱 박사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야당을 비롯한 여러 이제 시민단체가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반박 성명도 내고, 김종욱 박사도 사실 또 그렇게 반박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제 반박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제 퇴진과 혁신이라는 어떤 저희 이제 정치 신인들 모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방식들로 특검법을 거부했다.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싸우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과 싸우고자 하는 정부가 있다면 당연히 국민은 싸워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 김종대 의원님 말씀 같은 경우는 특검이라는 단일한 연대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건 이미 결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특검 연대가 단지 특검을 관철시키는 문제로 끝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이제 선거법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축은 4월 선거라고 하는 선거법 연대로, 그러니까 선거법의 연대를 통해서 소위 반윤연대의 큰 흐름을 만들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볼 때는 퇴진연대 구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가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국민과 싸우고 현행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정부를 객관적인 선거의 틀로서만 응징해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거연대를 뛰어넘어서 퇴진연대로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의 여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거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당장. 그래서 말씀하신 특검법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거기에 근거한 넓은 연대 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맡기면 이 숫자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모이셔라. 또 외부 행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국회와 외부가 같이 연대를 해서 큰 퇴진연대 흐름을 만들어내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탄핵 상태로 만들자. 그러니까 탄핵을 하자마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의 통치를 우리는 거부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상의 탄핵 상태로 가기 위한 특검 연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이 병리평으로 가려고 하는 거군요. 예. 병리평에 대한 제도 설명은 다 떠나서 병리평 핵심적인 뭐냐면 이건 잘못돼 있어요. 보통 지금 연동형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양당이 가진 걸 군소정당에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군소정당의 갈표를 병리평을 통해서 양당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일부 유혹이 아직도 저는 그걸 악마의 유혹이라고 봅니다만 보는데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병리평일수록 더 약간의 차이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병리평 연동형 지키겠다, 완전 연동으로 가겠다 수없이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포기한다든지, 게다가
민주당의 사실은 큰 정신적 기치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서 역행한다고 보여질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이제 개혁연합신당 만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해인 밟고 갈 거냐? 용해인이 있는 개혁연합신당 같은 표로 다 뺏어가서 민주당이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판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동기부여가 될까? 열심히 나가서 민주당을 찍을까? 옆에다 술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민주당 찍어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병리평 깨끗이 포기하시고요. 당내 의견들을 좀 큼직하게 않는 좀 나이스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바깥 정치 세력과 연합하고 통 크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번 총선을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매우 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해야 민주당 표도 늘고요. 네. 민주당과 함께 적어도 반윤석열에 협력할 수 있는 세력들의 총 규모가 커진다고 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최고위원들 다수, 그다음에 그 당의 그 집행을 쥐고 있는 당권파 대부분은 병리평입니다. 그 민주당 자강론, 내가 얘기하는 자폐론자들인데 다행히 뭐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이탄희 의원 등에서 이제 비당권파나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그룹이 지금 뭐 한 90명 가까이 그 이제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해서 지금 당내 의견이 팽팽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자신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치 리더로서 이 두 파 사이에 있는데 이 두 파 사이가 너무 팽팽해가지고 특히 최고위원들 다수하고 당권파들이 병리평을 얘기하니까 이재명 자신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당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밖으로는 그래 연동형 하고 싶은데 그럼 연동형을 해서 함께 연합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진보 정당은 연동형을 얘기하는데 그럼 진보 정치 세력과 담을 수 있는 그릇 게임의 룰이 하우 어떻게 그림 로드맵이 없어요. 그 이제 로드맵을 지금 이번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을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 내에서 그런 부분이 이재명 당 대표가 실제로 병립이냐 연동이냐를 가지고 본인은 생각이 정해져 있는데 정말로 당권파 또는 최고위원들이 이것을 병립으로 가자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춤주춤한 것이냐. 실제 이재명 대표도 속마음이 병립으로 가서 민주당을 강화시키자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안 소장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는 일단 것은 대표는 다당 이재명 대표님은 그동안 일관되게 다당제, 다원형 민주주의 예. 그리고 표가 최대한 지역이든 정당이든 표를 우리 국민 던졌을 때 사표를 최소화해주는 연동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병리평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도 이해가 쉽잖아요. 연동형 좀 복잡하잖아요. 특히 준연동은 더 복잡하고 그래서 차라리 병리평을 하자. 그리고 민주당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표나 최고위원회나 추천하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을 연동형은 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자매정당이든 위성정당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명부를 또 논의를 해야 돼요. 누구누구를 할지 외부 세력하고 보니까 훨씬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 있으니까 차라리 연대투쟁은 강화하되 이번엔 병립을 가자는 분들의 입장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훼손이 되잖아요.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연동형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엄청나게 훼손과 타격이 올 거라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계속 주창했던 거 그리고 4년 전에 민주당이 결국 이걸 강행 처리까지 했거든요. 진보 정당들하고. 그래서 그걸 가로막는 과정에서 나경원 등등이 막 폭력을 행사했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병립을 가는 거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큰 타격이 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고 대표님이 아주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전당원 투표제 기사 났는데 확정된 건 제가 아니라고 지금 확인하고 왔고요. 마지막까지 고뇌 중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민주당의 강화가 우리 사회 시대 정신입니까? 아니면 더 시급한 시대 정신 뭡니까? 제가 지금 병립형을 주장하고 스픽스나 안진걸 TV에 이제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그것을 민주당 혼자서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촛불시민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 2,300개 시민단체를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제가 대변인이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야당, 심지어 국민의힘을 이탈한 세력들까지 모아갖고 집회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시 집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겨우 됐습니다. 6개월 내내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헌재 가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혁명을 한다거나 퇴진이나 탄핵시킨다는 것은. 그럼 민주당이 제 세력에게 연대를 구해야 됩니다. 마더니로서. 그리고 안팎으로 합리적인 보수 또 급진 진보까지 싹 안고 퇴진 탄핵 갑시다. 근데 총선 전에가 어렵다면 총선에 갑시다. 우리 압승해서 200석으로. 그럼 200석, 250석 함께 노려봅시다. 그럼 적은 민주당이 압승하게 힘을 도와주시고, 비례는 자, 민주당 반, 범진보 세력 반, 뭐 시민사회랑 연합정당 만듭시다. 그래서 민주당도 좋고 당연도 좋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전히 이제 병립형을 고집하는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면 한동훈을 몰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쉽다. 그리고 이재명을 나중에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재명 리더십, 이재명이 말 바꿨다는 사람, 안 그래도 엄청난 악마와 많은 사람을 공격받고 있는 분인데 이것으로 또 한번 타격을 주는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K정치연합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병에 예. 일리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시시비비는 분명해요. 예. 병립형은 과거탱이고 망국지경에 이르는 선택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저기 한다 그러면 이재명 인생의 일생일대 패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이유든. 그래서 이제 자강파, 제가 얘기하는 자폐파들은 그 병립형을 해야 그래도 비례 뭐 20몇 석을 가져오지. 뭐 그 20몇 석 때문에 이제 병립형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큰 어리석음이에요. 어느 매체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병립형으로 갈 때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뭐 160석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오고 선거 연합을 해서 연합 정치 연합을 했을 땐 200석 훨씬 넘어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설령 비례 자석을 진보정당이나 연합하는 자매정당들의 10석을 내준다 하더라도 지금 경합적인 지역 60개가 지금 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연합하면 이 경합 지역 거의 대부분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대충의 판단들이 돼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연동 병립형으로 갈 때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있는 40, 50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냉담하고 투표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병립형으로 가면 40, 50대가 포기를 해요. 정치를. 네. 냉담하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연동제를 해서 정치연합을 해서 반윤전대의 열기를 저기 하면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것이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리로 보더라도 결국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다당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정치 구조에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은 연동형을 선택하면 오히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범진보 세력의 진보적 개념에서. 예, 그렇게 하면 그 현실적으로도 이익인데 네. 왜 반대하느냐 이제 이 질문은 제가 계속 우문으로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소위 말하는 강성 친명들도 나와가지고 병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친명도 예, 강성 친명도 반으로 갈렸습니다. 병립형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네. 정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립으로 하면 대표 리더십과 대표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 예. 그리고 정치 불신이 가중된다. 왜냐하면 4년 전에 강행처리까지 한 것을 그리고 그걸 적극 지지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최근엔 적극 입장을 냈는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면요.
대표님의 리더십 크게 손대서 대선 후보로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지금 연동형을 주장하는 세력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양대 노총,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소수 진보정당 지지자들이요. 표가 300만 표 안팎은 됩니다. 적어도요. 그 표 없이 이재명 대표 되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저는 그걸 강호소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이내기 의원님께서 병립형에 문제가 많다는데 저는 병립형에 문제가 많다는 걸 부동의하는 게 아니라 병립형을 지금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정의당에 대한 실망, 비례 명단의 구성의 복잡성, 그다음에 조정과 유호정 실패 사례, 그다음에 비교적 이렇게 병립형이 비례대표에서 어떻게 그 의석이 배분될지 이해가 쉽다는 점 등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아예 찐 민주당이니까 민주당도 지역에서 찍고 비례도 민주당을 찍고 싶다는 분들의 호소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연동형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비례대표 안 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내경 이사장님이나 저희 또는 저희들이 지지하는 3인당, 뭐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전국 기본사회 포럼 또 태진 세력이 연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표 몰아주면 되죠. 그리고 그 명부에 민주당 후보들도 반씩 정도 반이든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구상이 있다고요. 양양자 의원이 이준석 대표하고 합당을 하게 된 건 평가할 대목이 없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범보수당은 이번 선거를 전후로 재편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이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범보수가 재편될 때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결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양양자 씨는 이준석에 들어가서 결합하겠다 생각을 하겠죠. 이대로 독자로 못 간단 말이에요, 이준석이나 네네. 이낙연이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총선 전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총선 전에 결합될 수도 있어요, 이낙연, 이준석이 윤석열 당하고. 네. 그러니까 양양자 씨는 이제 글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한 전 단계 밟았다고 봐야죠. 민주당이 그들 세력을 끌어안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안 맞죠? 국민 안 받는다. 아예. 아니 이게 일단 민주당은 네. 표면적으로 윤석열을 타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윤석열을 안 까는 특징이 있어요. 네. 이준석이 조금 까다가 이준석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안 까기 시작하니까. 이준석 윤석열 까기보다는 세대 갈등하고 남녀 갈등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전선은 윤석열 대 반윤석열 전선이 가장 그게 중요하고 시장이 제일 크죠. 그것을 통해서 재편될 거다. 그게 너무 간단한 게 네.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60%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30%밖에 안 돼. 네. 그럼 30%라는 엄청난 시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거 여기를 지금 벗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네. 무슨 어디로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민주당이 자꾸 병립형으로 지금 만지작거리는데 이거 하면은 정말 오만한 발상이 윤석열을 싫어하는 건 60% 중에서 30%밖에 못 먹고 있어요, 민주당이. 네. 그럼 나머지 30% 공간이 있는데 이거 누군가 치고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명분과 실질을 동시에 챙기는 걸 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30%를 채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연동형에서의 연립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하나 튀어나온다 봅니다. 네. 이번 주 안에 뭐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요. 못 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못 낼 것 결론 낸다고 말은 했으니까 말은 아니 나오지 송익표 않습니까? 원내는 노력해 보겠다 그러는데 네. 네.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 계속 시간 끌다가 아, 시간 끌다 보면은 병립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놓칩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 없다는 핑계로 그냥 위성정당 만들려는 것 같아. 근데 연립으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연립해야 될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좀 나열을 해주시면 다 나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정의당하고 진보당하고 정의당. 녹색당은 이미 네. 있는 거고 네. 신파들 기본소득당하고 사회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그리고 소형개신당하고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미 1월 초에 홍익표 대표가 연동을 가니까 준비들 하라고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지금 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정청래가 확 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연동형이 돼도 연립이 안 되고 각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의석수 가지고 회담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잘 될까요? 아니 47석의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이제 비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목표는 47석 중에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70% 60%를 먹어야 되니까 30석을 목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힘당, 위성정당이 17석 먹는 거고 네. 30석이고 그럼 30석 중에서
민주당이 지금 30% 아니에요, 지지율이. 네. 민주당이 직접 출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석이 15에서 10석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10에서 15석을 가져가면 돼요, 민주당이 협상에서. 네. 반을. 네. 그럼 나머지 15석 가지고 군소정당이 오디션 방식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이건 일정 정도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이해 충돌은 없을 거다. 그리고 지역구는요, 네. 지역구는 이미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때부터 수많은 후보 단일화 사례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네네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론조사 단일화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럼 뭐 주로 민주당 후보 거의 다 이겼죠. 거의 다 이기고 특수하게 몇 군데만 이제 예를 들면 심상정, 심상정이나 뭐 이런데. 이정이나 네. 몇 번 이긴 거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에서 노회찬. 이제 네. 뭐 용해인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네. 한 10석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나는 정청래 씨가 지금까지 딴 데서 정치한 것 같아. 지금까지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 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 노하우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요.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일관되게 반윤석열 전선으로 뭉치면 넓혀라 이거죠. 네. 그래서 뭉치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다. 네. 그래서 70% 누구나 다 이기는 60%에서 윈윈이다. 70%의 득표를 윤석열 반대하는 범민주 진보 지정이 다 얻으면 그럼 이게 200석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민주당이 꼭 200석 먹는 거는 불가능할 수 그거 있지만 지금은 3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할 수 능력이 안 있지만 되는 거 가지고 여럿이 함께라면 네, 거부권 국면도 넘어설 수 있고 윤석열 심판도 할 수 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선출할 것이냐. 이제 연동형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병립형으로 과거로 돌아간다. 이것 때문에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당에서는 확정은 짓지는 않았던데 전당원 투표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라는 걸로 일종의 여론 또는 당원들의 좀 이런 그 상황을 이렇게 점검은 하는 것 같아요. 전당원 투표 제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유튜브 인터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예. 여기 이제 연동형을 사수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일당이 제1당이 이제 국민의힘 될 거라는 그 농객의 그런 시나리오라 할까 분석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검사 독재를 막아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총선 1당이 돼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우리가 백리변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연동형을 고수했을 때 2당이 된다는 공포 마케팅이 성공을 했는지 당원들이 그냥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하고 이탄희 의원하고 이하경 의원, 강민정 의원 등등 해서 연동형 비례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방지법을 만들어서 비례연합정당으로 소위 범민주시민사회 진보 진영과 연대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좀 더 줄지 모르겠지만 민주진보개혁 대연합 의석수는 훨씬 더 파이가 커진다. 그렇게 해야만이 차기 대선에서도 우리가 민주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총회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인가 보니까 그 백리평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지금 연동형을 사수하는 두 개를 놓고 전당을 투표를 위해서 실무진들이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당원 투표제가 뭐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많이 전당원 투표를 붙일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거다. 사실은 우리가 4년 전에 위성정당 만드는 문제도 그랬고 박은순, 오돈 그 시장 성추행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보궐에 우리가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한 70% 이상 후보를 내자는 쪽으로 됐지만 우리가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게 민주적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지도부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세게 비판을 했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은 결국 정치적 책임을 벗어나려고 비겁하게 당원들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생각이 어떻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병립형으로 가고 싶은데 대체로 동의해 주실 거지요라고 무언의 압박을 넣는 듯한 느낌. 저는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국정 운영의 퇴행과 함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선명성의 문제를 과연 이런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좀 의문이 좀 많이 들고요. 물론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하지만 제도의 장단점은 다 있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국민들에게
4년 전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고 또 어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도 하고 대선 공약 또 얘기도 했죠. 전당대회에서 계리면도 채택하고 예. 또 이재명 당대표께서 3당 4당 다당제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본인은 대통령 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약속을 어기고 백리병으로 회기를 하면 과거로 퇴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 당이 내놓는 총선에서 공약들을 누가 국민들이 믿겠어요? 저 약속 안 지키는 당이라고 할 텐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특히나 그 점이 염려가 됩니다. 전통적 지지층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선거라는 것이 중간지대, 중도층, 스윙보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개인해야 총선이나 대선에 승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개인하기 위한 정책도 내고 싸움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석수가 줄어든다고 뭐 이렇게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거대 야권의 연대로서 공천할 경우에 줄어든다는 것은 비례대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예. 지역구 선거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범야권 연대로 보면 접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선전을 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의석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저는 뭐 가능하죠.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수도권의 박빙 지역은 1000표, 2000표 차이고 예, 부울경도 사실은 후보 단일화해야 그나마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부울경도 뭐 진보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또 야당들이 후보를 내면 뭐 진보 개혁 진영의 후보가 난립하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싸워서 어떻게 부울경도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어제 그 면접을 했는데 후보 면접을 했는데 뭐 30초씩 자기 발언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부울경만이라도 또 연합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좀 당에서 특단의 좀 상황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는 병리평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가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 마지막 이재명 대표가 아마 마지막 고민들을 할 텐데 지도부의 대충 지도부 다수가 당 대표 최고위원 다수가 백리평으로 가는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도부가 의원총 이런 데에서 아니면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쭉 설명을 하고 지도부의 견해는 이러니까 우리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또 의총에서 추인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리더십인 것이지 이걸 그냥 무책임한 건 아니지만 전당대회를 붙이는 게 오히려 민주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전당대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지도부 의도를 간체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도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책임은 당원들의 결정이다 이러면서 원래 약속했던 대선 공약 그다음에 당의 이미 합의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병리평이든 연동형이든 무엇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가져와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것처럼 몰고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에서 정말 민주당을 보고 정권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 정당이거나 세력이 약하긴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가치는 그 가치대로 다양성의 하나로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탄생을 시키고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악에 맞서는 민주당의 정말 마탱다운 모습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 특히 원로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이 큰 악을 앞에 놓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권, 민주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 확보, 이쪽으로 좁아 들어가는
좁혀 들어가는 좁쌀 정치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요즘 하는 이야기 중에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고 절망 고문이다. 절망스럽게 만들어 놓고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이것이 무슨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보여줄 태도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제도의 옳고 그름과 선호도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전당 투표로 가는 이 방식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부영 의장님을 비롯한 시민사회 제야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국회 사무총장이자 이제 우리 당 사선 의원을 하셨습니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제 CBS 거대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 시민사회나 제야 언론들의 그런 쓴소리를 저희들이 개무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미래에 있는 것이지. 저로서도 참 답답하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같은 분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 10명 몫을 하는 정도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처음 신설된 백봉 신사상의 청년 부분 신사상도 받고, 장래 희망이 뭐냐 이를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한번 갱령하는 꿈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활약을 너무 잘하시니까 정말 저도 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고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소수정당의 그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는 건데, 물론 47석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뽑는 게 조금 좁아서 최소한 60석 이상 이렇게 돼야 좀 비례대표 취지를 좀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못한 그런 또 한계 때문에 이제 47석 중에서 뽑는 건데, 그나마 이제 연동형을 하는 것이 비례성이 강화되고 소수 정당들 국회 진출을 돕는 일이라서, 민주개혁 대진영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마탱이고, 마탱이 지도자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런 점에 좀 더 크게 빅텐트를 쳐서 크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최근에.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